초절식 다이어트 너무 굶고 물만 먹고 한다든지 저는 절대 그런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내장 비만 현대인한테 암보다도 더한 거죠.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율 해독 건강 이론을 정립하고 내장 비만이란 어휘를 처음 만든 이왕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뱃살을 말할 때는 4가지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로 위험한 것은 호리병 같이 생긴, 그러니까 피하 지방도 많고 내장 지방도 많은데 그것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도 가득 있고 하복부에도 가득 있는 그런 내장 지방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사 증후군을 다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칼로리를 조절해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가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습니다. 배를. 그러면은 짚혀지는 그 두께, 그 기계도 있어요. 집게 같은 거. 그걸 해서 볼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거는 CT죠. 복부 CT를 찍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보다도 내장 지방이 훨씬 위험하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간막이라는 것을 복강 내다 뒀어요. 그 공간에 출렁거리지 말라고. 근데 그 장간막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지방이 결국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보통 이 올챙이 배를 가지고 마른 비만형이라 그러는데요. 이 원인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근육이라든지 피하 지방 자체도 없는데 복강 내에만 내장 지방 가득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 하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옷으로 항상 이렇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너는 비만하지 않네, 말라서 좋겠다,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체중 하면은 체질량 지수 BMI를 가지고 하는데 마른 비만은 BMI는 낮아요. 그게 큰 문제죠. 내장에는 지방이 끼어 있는 거 CT를 찍어보면 확실합니다. 운동 별로 안 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내장 지방을 키우면서 근육은 키우지 않으니까 그게 큰 원인이죠. 제가 사실 이왕님의 스텝 일주일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환자를 일주일마다 와서 제가 체크를 늘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일주일을 또 했느냐 하면은 세포마다 다 재생하는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위장벽 세포는 5일이면은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단식, 둘째 날은 절식, 셋째 날은 소식, 넷째, 다섯째는 일반식, 여섯째, 일곱씩 날은 다시 소식, 또 단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박관념, 얼마 만에 몇 킬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그 작심삼일을 없애고 지속 가능하게끔 제가 플랜을 짰습니다. 이것은 해독을 함으로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1조 2석의 프로그램입니다. 칼로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물선이 됐는데요. 물론 요즘은 칼로리보다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음식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활동하는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책에 보면은 요한만한 이런 산으로 나왔지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뾰족한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더 납작하고 언덕 같은 포물선이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포물선을 그리면 됩니다. 1일 사에는 우리가 400칼로리 정도의 정말 단식이죠. 이거는 미네랄 워터, 그렇게 소금 같은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몸에 필요한 미네랄 워터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초절식은 칼로리를 보면은 600 정도 이렇게 800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는 신선한 과일 주스라든지 영양식품을 먹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소식할 때는 일반식보다는 칼로리를 3분의 1 내지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일반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외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지 세포가 받아들이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해도 또 언젠가는 나한테 제대로 된 칼로리와 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을 세포한테도 길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 해서 몇 시간 이래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타입도 많지만
하지만은 원래 저희 이 포물선 다이어트 이 자체가 간헐적 단식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음식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세포가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주는 거죠. 4대 영양소에 지금은 물까지도 영양소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은 시행체 리듬에서 배출하는 시간이고 점심은 소화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이 아침 시간에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물론 옛날에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인들은 물도 마시고 나가기도 바쁠 정도로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저는 무엇을 추천하느냐면 마시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합친 쉐이크, 예를 들면 야구르트에 과일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과 같은 것, 또 견과류 같은 거, 6대 영양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갈아서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되면 씹으면 더 좋죠. 그렇게 간단한 식사이면서도 영양분은 충분히 들어있는 식사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뭐 삼겹살을 상추삼에 싸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런 거는 기름지고 딱딱하고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절식 다이어트, 그러니까 너무 굶고 물만 먹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비만이라는 것이 과해서 비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진짜 필수 효소라든지 그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또 여러 가지 단백질 아미노산으로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물질이 모자라서 또 바이타민 B군 같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모자라서 간에서의 해독 1과정, 2과정에서 정체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독이 축적돼서 지방에 쌓여서 그것이 비만으로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레몬만 먹었다, 포도만 먹었다, 별의별 지금 다이어트의 방법, 비법이 저 생각에는 5만 가지도 더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TV 틀어보면 나는 무엇을 먹었다, 나는 무엇을 먹었다, 굉장하죠. 무엇을 먹었다는 것도 다 자기하고 맞아서 잘 빠지고 했겠지만은 특별하게 무엇을 한 가지만 먹고 하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영양소를 하다못해 건강식품이라도 잘 선택해가지고 먹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는 하나의 톱니바퀴 같이 돼서 사이클이 많아요. 전부 엉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갈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인체도 배출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방이 탄소를 가지고 쭉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호흡을 하는 산소와 만나서 결국은 CO2, 탄산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뿜는 것은 탄산가스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산소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또 소모되고요. 지방은 결국은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가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CO2, 탄산가스로 나가고 장내 미생물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고리가 긴 지방산을 단쇄 지방산, 긴 것을 끊어서 심플 팻 애시드로 만드는 그 역할이 굉장히 비만에서 중요하죠. 호흡뿐만이 아니라 피부 호흡도 할 수 있고 또 소변으로도 물에 타서 또 나갈 수 있고 단쇄 지방산 같은 거는 또 대변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인체 6대 해독기관의 림프관을 통해서도 배출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고강도로 해라, 150분은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는 것은 산소가 들어와서 쉽게 말해 지방을 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몸무게는 그냥인데 지방이 빠져나간다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몸무게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부종이 빠져나가면 몸무게가 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라면 같은 거 먹고 아침에 되면 어저께보다 이상하게 더 몸무게가 나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종이 나갈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온다든지 하품을 많이 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내장 비만 현대인한테 암보다도 더한 거죠. 암은 어떤 치료가 있고 하지만은 비만은 정말 딱 떨어지는 지금 치료가 없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방치하면은 그거는 독을 방치하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독이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죠. 대사가 잘못돼서 생긴 병을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심혈관 관계, 혈액에 결국 탁하고 동맥경화증이 오고 피가 딱딱해지고 혈류가 잘 제대로 안 돌으니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좀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당뇨죠. 그 인슐린이라는 게 저항성을 가지고 당뇨를 만드는 건데 당뇨가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은 다 치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장 비만이 되면은 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될 거는 차단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서 뇌세포를 병들게 하여서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피가 맑지 못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류량도 작아지기 때문에 비만하면은 성기능도 약해집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이고요. 두 번째는 유목민들은 장의 길이가 짧은데 우리는 유목민으로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식물성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이 깁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도 있고 그 다음번에 에너지 대사를 하는 그 인슐린의 분비도 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잘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 복부 비만이 취약하는 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잘 살고부터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회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과식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복부 비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작심삼일로 나도 저 사람같이 단기간에 빼야지 하다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 못하는 경우가 90%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보물선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나만의 그래프, 라인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 보물선의 모양은 쪽빛할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고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